비트박스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는지 오늘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트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자는 바로 비트박서 라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젤이라고 하시는 분은 비트박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트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남성분께서 라젤이라고 하는 비트박서입니다. 자, 라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비트박스를 유망주였고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게 비트박스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꽤 종종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뛰어난 실력과 두각을 보여주는 사람은 크게 딱 두 명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라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기 프레쉬예요. 더기 프레쉬. 둘의 차이가 있어요. 더기 프레쉬는 약간 힙합 비트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약간 비트박스로 디제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콧노래와 그리고 클릭놀이라고 하는 기술로 비트박스를 주로 보여줬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더기 프레쉬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래퍼면서도 또 비트박서인데 중간에 랩을 하다가 이제 비트박스를 해요. 자, 마지막에 막 이런 박자를 비트박스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리듬이 아니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힙합 음악의 그 주요 드럼 부분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막 노래를 부르거나 박자가 나오면 막 화나고 계속 이러는 이유가 비트박스가 신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이 사람이 지금 비트박스를 표현한다. 약간 이런 인지가 딱 된 상태니까 사람들도 나 저거 아는 노래인데? 쟤 저거 입으로 표현한다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화나고 있는 거예요. 더기 프레쉬는 약간 콧노래 플러스 비트박스를 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힙합 음악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더기 프레쉬가 굉장히 이때 당시에 잘했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이 한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약간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었다라는 게 살짝 아쉬웠는데 이런 뉘앙스를 전부 다 압도적으로 커버하면서 비트박스계에서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사람은 바로 라젤이에요. 자, 라젤은 어떤 식으로 비트박스를 했냐면은 특히 전자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목소리로 내므로써 비트박스로 안녕하세요 랑랑랑랑 여러분들 좋아요 막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계음으로 멜로디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을 안겨줬던 인물이었어요. 자, 라젤도 한번 간단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 영상은 자료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요즘 트렌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2012년도 영상인데 라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비트박스 실력을 무려 20여 년 전 거의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선보였던 사람이에요. 자, 배경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2026년에 보는 게 아니라 1980년대 1970년대 진짜 비트박스로 이런 기본 비트밖에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라젤이 했던 비트박스는 이런 비트박스였어요. 그러니까 박자도 굉장히 명쾌하고 뭔가 콧노래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뭔가 노래 같잖아요, 비트박스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라젤이 잘하는 게 뭐냐? 기계음이에요. I am the original Optimus Prime. 이런 막 로봇 변신하는 효과음부터 해가지고 막 옵티머스 프라임, 막 트랜스포머의 그런 영화 명장면이라든지 지금 물론 1980년대, 70년대에는 트랜스포머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뭔가 그냥 비트박스로 음악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적인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비트박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신기한 소리도 막 입으로 내고 중간중간 이런 간단한 연기도 들어가지고 멘트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 나 저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라젤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엄청나게 큰 베이스 소리가 느껴질 거예요. 자, 방금 들리셨나요? 엄청나게 낮은 베이스 점이 이런 식으로 좀 깔리는 거예요. 너무 음이 낮으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베이스음처럼 깔리는 이런 요소까지 보여준 겁니다. 이 소리, 이게 라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시그니처 소리예요. 이 소리.
이런 요소들이 나오니까 비트박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와,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저런 음을 사람의 입으로 낼 수 있다고? 이때 당시에 비트박스 하면은 그냥 기본 소리만 낼 줄 아는 거, 기본 박자만 할 줄 아는 게 이때 당시 기본 트렌드였다면은 더기 프레쉬는 이런 기본 비트에 맞춰서 정말로 적절한 콧노래와 리듬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면, 라젤은 이거에 더 한 단계 앞서가서 기계음이라고 하는 전자 멜로디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 거기에다가 비트박스로 아까 전에 로봇 변신하는 거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 트랜스포머, 약간 예능, 엔터테인적인 쇼적인 요소까지 채워주니까 이게 비트박스로 사람들을 엄청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트박스를 모르는 사람도 야, 쟤 입으로 뭐 음악 소리를 내냐? 약간 이런 충격적인 장면까지도 연출이 된 거죠. 근데 라젤이 또 이것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비트박스 하면서 노래를 한다 이런 것도 익숙하지만, 사실 비트박스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원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노래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비트박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비트박스로 비트만 표현하고 코로는 멜로디만 표현하고 이런 게 흔했었는데, 라젤이 노래하면서 비트박스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If You Are The Only Knew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막 들려주죠. 이게 약간 빌드업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노래 부르는 거 잘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라젤이 이 노래에다가 비트박스를 동시에 합니다. The beat and the chorus. 지금 영어로 뭐라고 한 거냐면은 and the beat and the chorus at the same time. 비트박스의 리듬과 방금 내가 불렀던 노래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멘트하고서 이제 비트박스 노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트박스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비트박스가, 우리는 그동안 비트박스로 입으로 비트를 표현하고 입으로 리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는 코로 표현한다, 이 정도까지는 라젤하고 더기 프레쉬 보고 배웠었는데, 이제 라젤이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엔터테인적인 뭐 약간 로봇 소리 변신 효과음, 이런 효과음적인 요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면서 비트박스를 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시그니처 전자기기음 목소리까지 내면서, 이러면서 이제 비트박스 하면은 라젤을 모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비트박스만 검색해도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비트박스라는 걸 검색하기 가능했을 때부터는 라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젤이 이만큼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라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영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라젤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비트박스를 음원으로 발매를 한다, 비트박스를 음악처럼 제작을 해가지고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비트박스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낼 수가 있는데, 라젤은 이때 당시에도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비트박스 곡을 발매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4Elements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4원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저작권상의 문제를 해서 짧게만 틀어볼게요. For the 4 elements. 이게 얼스라고 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이제 윈드라고 하는 파트인데, 여기선 케니 무하머드라고 하는 비트박스가 참여를 했어요. 이거 세 번째 파이어. 지금 방금 전에 스크래치 와 하는 거 라젤이 목소리로 낸 거고요. 이렇게 비트박스와 힙합을 섞은 파이어라고 하는 구간, 마지막으로는 케니가 다시 참여해서 케니가 박자적인 걸 표현하는 워터. 자, 4원소 비트박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도 떠요. 다 옛날 거부터 다 떠요. 자, 정말 오래된 거 구글에서 뜬 게 2006년도부터 떠요. 근데 2006년도쯤이면 오히려 늦은 거일 거예요. 이게 엘레멘츠가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포멘츠 빅박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라젤 봐봐, 방금 봤어요? 라젤의 노래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비트박서들 중에 그 누구도 비트박스로 음악으로 발매하겠다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젤이 그걸 최초로 이뤄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업적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멜로디도 넣고 전자기기음도 넣고, 아까 전에 로봇 변신하는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표현하고, 거기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쐐기를 박았던 게 뭐냐, 비트박스로 앨범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발매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해낸 사람이 라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박스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높은 인물로서 이제 평가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라젤이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최종적인 거, 아무도 못 해본 거 하나 마지막으로 만들어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뭐 유명해지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광고 찍고 광고에 출연하고 이런 게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웬만히 유명한 거 아닌 이상은 TV 광고에 찍을 수 없었거든요. 비트박스들 중에 세계 최초로 단독 광고 모델로 출연해가지고 자기 비트박스까지 출연한 사람은 라젤이 최초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그 간식 트윅스의 모델로 나왔어요. 이렇게. Do it, do it. Creamy, creamy, chewy, crunchy, crunchy, cookie. Crunchy. Twix. It's all in the mix. 기승전결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비트박스를 막 어거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능적인, 아까 전에 막 로봇 변신하는 거 하는 거 I'm in the mix. 광고 슬로건 들어가 있지, 상품 이름도 말하지, 신나지, 임팩트 있지. 혼자서 지금 이 15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상품에 대한 설명과 어필까지 하면서 자기 비트박스 실력까지 보여주는 진짜 엔터테인적인 요소로는 엄청나게 넘사벽인 이 CF 광고 단독 모델로 최초로 이렇게 출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젤이라는 인물이 비트박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비트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를 참고하신다면은, 아, 이러니까 비트박스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젤 이후로 또 말도 안 되는 비트박스 괴물이 한 명 또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